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탄력성 계산 문제 2와 3 레벨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에 가탄을 곱하고 그 다음 소에 소탄을 곱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요량이 나왔을 때만 뭐 한다고요? 나눈다고 그랬죠? 우리 어떻게 외웠죠? 순환시라고 외웠죠? 1번부터 볼게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랍니다. 소득 탄력성은 0.4래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이 0.2로 지금 탄력성이 무려 3가지가 주어져 있죠. 그럼 왠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푸시는데.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과 오피스텔 가격이 모두 각각 3%씩 상승했대요. 그럼 각각의 내용에 3%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각각을 다 더하면 나오겠네요. 그래서 3%를 곱해요. 가격 탄력성에. 그럼 지금 0.6에 3을 곱하니까 1.8이 나오겠죠.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부호가 플러스로 보이더라도 얘는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8이 아니라 마이너스 1.8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소득 탄력성에 역시 3을 곱해요. 0.4에. 그러니까 1.2가 나왔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제외한 모든 탄력성은 부호 주어진 대로 그냥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0.4에 3을 곱했으니까 1.2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3%를 교차 탄력성에 0.2에 또 곱해주네요. 그러면 밑에다가 볼게요. 0.2에 3을 곱했으니까 0.6이 나왔겠죠? 플러스 0.6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8 플러스 1.2 플러스 0.6이니까 당연히 다 더하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변화 없음입니다. 기억하세요. 부호는 그대로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가격 탄력성의 부호만 반대로 가는 거죠.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수요량은 감소, 마이너스,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 플러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2번.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역시 탄력성을 이번엔 두 개를 줬어요.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화했대요. 그래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가 되고 끝났답니다. 1% 감소로. 이때 소득의 변화율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내용대로 그냥 곱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가 주어졌죠? 가격이 5% 상승했다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가격은 어디에 곱한다? 가격 탄력성에 곱하죠. 그래서 0.6에 5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겠죠. 주의하실 것 가격이 상승이니까 지금 수요량은 증가다 감소다? 감소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 3%예요.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때 얼마로 끝났다고 그랬죠? 전체 수요량의 감소는 1% 감소로만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1%만 감소되고 끝났대요. 그러면 다른 요인인 소득 변화로 2%만큼이 증가됐으니까 전체가 마이너스 1% 감소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푸는 방법은 수요량은 가 곱하기 가탄, 가격 곱하기 가탄 하는 거죠.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탄 해주시는 거예요. 소득 탄력성. 그럼 주어진 내용대로 대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왔죠. 그래서 3% 감소로 끝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로 끝났다고요? 1% 감소로만 끝났다면 소득 변화에 따라 2%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얘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안 한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사용을 뭘 안 했어요? 소득 탄력성 0.5를 사용을 안 했잖아요. 0.5를 대입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소득의 변화율이니까요. 그러니까 0.5로 곱할까요? 나눌까요? 나눠주겠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는 수요량이 나왔죠, 여러분? 순하씨. 여기 수요량이 2로 나왔어요. 2%로. 그럼 나머지 하나로 뭐 한다? 무조건 순하씨.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0.5로 나눈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네요. 그 답은 4번이에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이렇게 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멘토의 풀이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푼다는 거죠.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 소득 탄력성이 0.5,
오피셀 가격이 5% 상승 이렇게 딱 주고 전체 수량이 1% 감소로 끝났다면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무조건 가격 탄력성을 곱해요. 그러면 이제 3% 감소가 나오겠네요. 주의해 두시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지금 1만 감소되고 끝났다면 중간에 얼마만큼 더해진 거예요? 플러스 2가 더해졌겠죠. 그래서 얘를 찾아내요, 바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 뭐 한다고요? 얘는 수요량이니까 순하씨 나눠주죠. 0.5로 그냥 나눠요. 그럼 4가 튀어나오네요. 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푼다면 몇 초 안에 풀 수 있을까요? 40초면 충분히 풀어요. 꼭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 3번.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니까 문제가 어려울 것 같지만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소득과 가격이 변한 거예요. 다세대 주택 수요는 8% 증가로 끝났답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 소득 탄력성은 0.6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소득 탄력성 주면 얘는 어디에 곱해요? 소득에 곱하죠. 소득이 얼마죠? 10%죠. 10%를 곱해요. 10을. 그러면 0.6 곱하기 10은 6이 나왔죠. 그대로 부호를 유지시키라고 그랬죠? 그럼 6% 증가로 끝나야 되는데 이 내용만 보면 6% 증가인데 최종적으로 8% 증가가 되고 끝났다면 전체가 가격 변화에 따라 2%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되세요? 지금 이 식을 적은 거죠. 플러스 6으로 끝나야 되는데 플러스 8로 끝났다는 얘기는 플러스 2만큼이 더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X 수요량은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순하씨 나머지 하나 사용 안 한 거 있죠 지금? 가격 변화율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5%로 곱해요 나눠요? 나눠주면 끝나죠. 그럼 2 나누기 5를 하면 0.4가 답으로 튀어나오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무슨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플러스 6만큼 증가하고 끝나야 되는데 플러스 6이어야 되는데 플러스 8이 됐다. 그럼 얼마가 변한 거예요? 플러스 2가 변한 거잖아요. 얘는 수요량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나눠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으로 끝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럼 얘는 플러스 2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수요량이. 걔를 또 나머지 하나로 나눠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되셨나요? 그래서 탄력성 계산 문제는 정말 쉬워요. 힘내서 꼭 반복해 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